2022 파주 북소리 인문예술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탐욕 끝없는 욕망 토크를 진행하게 된 뮤지션이자 작가 그리고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요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이유리입니다. 2020년에 작품 발표하기 시작해서 1년 됐네요. 작년 이맘때 첫 단편집인 브로콜리 펀치가 출간이 됐고 지금도 계속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작가님 쓰신 책 얘기를 좀 나눠볼까 봐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면 복싱 선수인 이제 남자친구의 오른 주먹이 브로콜리로 변하는 이야기이잖아요. 네. 대체 그런 식의 상상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브로콜리가 글러브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복싱 선수가 브로콜리 글러브를 달고 있는 것을 상상하게 됐고 이제 거기에 살을 붙여서 뭐 다른 뭐 앵무새 애기라든지 뭐 다른 주변 인물들의 살을 붙여서 애기를 하나 만들고 빨간 열매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저랑 집에서 TV를 보다가 자기를 수목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 아빠가 말이 정말 많고 좀 뜬금없는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이 수목장이 돼도 조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수목장 얘기를 하다가 떠오른 소설입니다. 기억에 남는 뭐 평이랄지 리뷰랄지 그런 게 있을까요? 반성하게 됐던 얘기가 있었는데 소설을 너무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 소설집에 벙어리라는 말이 세 번이 나온다는 리뷰를 쓰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이러면서 너무 당황해서 막 소설을 읽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꿀먹은 벙어리 이런 말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생각 없이 글 쓰네 하고 쉬울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재미있었지만 이게 아쉬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나아질 수 있었던 거니까 그런 부분이 기억에 남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산문을 쓸 때는 검열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한 거는 아닌지 혹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안 해도 되는 말을 내가 굳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등등 네. 굉장히 다양한 검열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작가님은 평소에 글 쓰실 때 어느 정도의 검열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소설을 쓰고 나면 주인공이 너 같아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그래서 더더욱 그런 지점을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작가들의 가장 커다란 욕망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당연하게도 쓰고자 하는 욕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쓰는 걸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네. 동시에 쓰는 걸 너무 고통스럽죠. 네. 해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욕망이 작가님을 계속 쓰도록 만드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내가 읽어서 재밌는 걸 내가 만들고 싶다 이런 건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썼으면 잘 썼든 못 썼든 나의 취향에는 가장 들어맞는 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글을 읽고 싶다라는 욕망으로 쓰는 것 같고 제가 가장 먼저 읽는 독자이기도 하고 가장 만족시키고 싶은 독자이기도 하고 네. 읽고 싶은 욕망으로 쓰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산문집에서 썼던 글 중에 모른다는 말로 다가가는 사람과 모른다는 말로 도망가는 사람 세계는 이렇게도 나뉜다 이런 문장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모른다는 말로 다가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모른다는 말로 도망치기 급급한 것일까? 난 이게 너무 못마땅하고 불만스럽다. 그러니까 이 못마땅하고 불만스러운 그 마음이 글을 쓰게 하는 것 같아요. 내 기저에는 기쁨보다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어떤 억울함이나 진짜 억울함이 좀 많은 것 같고 원한 뭐 약간 이런 안 좋은 감정을 기반으로 쓰여진 글이 되게 많지 않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롭고 한 감정이 예술이나 어떤 글을 쓰는 원동력이 되어주지만 사랑으로 희석되고 나서야 비로소 글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사실 샐러드는 생풀로 만든 요리 같지만 생풀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생 감정이 있을 때 그게 그 자체로는 요리가 될 수 없고 스스로 다듬는 과정이 시간이건 감정적 재련이건 간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런 감정들을 손질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이 나오면 되게 기쁜 날이잖아요. 책이 나오는 날은. 저는 되게 공포스러운 날이에요. 이게 나의 마지막 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맞아요. 다음번 책을 지을 만한 얘기를 또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곤 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사랑으로 무언가를 극복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겨우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소설가가 네. 이제 정식으로 이제 소설가가 되기 전에 나는 저 사람 같은 소설가가 되고 싶어. 저 소설가가 너무 좋아. 이렇게 좀 흠모하고 욕망하는 그런 롤모델 격의 또 소설가가 마음속에 네. 또 있게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유리 작가님의 마음속에 그런 욕망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작가님은 또 누구였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황정은 작가님을 소설의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소설을 읽으신 분들이 황정은 작가를 좋아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냥 굉장히 아무 이견 없이 그렇군요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저의 어떤 소설 세계가 이렇게 만약에 크로아상처럼 여러 겹이 쌓여서 만들어졌다면 그 중에 한 100겹 정도는 황정은 작가님의 소설들이 만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개인적으로 굉장히 닮고 싶은 작가님이고 네, 또 해밍웨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저의 스타일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소설이라는 게 결국 인간이 인간의 얘기를 하는 거라서 어떤 인간의 얘기를 어떻게 재밌게 하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해밍웨이는 굉장한 작가라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네. 본인의 어떤 그 소설가로서의 욕망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네요. 네. 나는 이런 소설가가 되고 싶다라거나 이런 소설을 쓰고 싶다라거나 저는 제가 읽었을 때 이 소설이 이유리 문학의 정수다 하고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것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를 내가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기분이 좋을까? 약간은 되게 공허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허탈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목과 실력이 느는 속도가 다르다는 점인데요. 지금 쓴 게 지금 당장엔 잘 쓴 것 같아도 좀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은 막 못 견디겠고 막 이게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맞아요. 실력보다 안목이 훨씬 빨리 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든 것을 나중에 봤는데도 전혀 고칠 곳이 없다. 이게 나의 베스트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정체하고 있는 거겠죠. 작가님에게 욕망이란? 네. 근데 욕망이라는 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단어인 것 같지만 저는 건강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할 차례네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요조님께 탐욕이란 욕망이란 무엇입니까? 약간 인간이 욕망 때문에 어쨌든 살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욕망들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죽지 않았고 번성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늘 저는 좀 연습하고 있는데 욕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욕망하고 싶어요. 적이네요. 탐욕이 만들어낸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사실 너무나 지금 많이 있어서 네. 인간들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어쨌든 이것도 저는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욕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욕망해보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런저런 욕망과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내 안의 욕망, 내 안의 탐욕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편안하게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조금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요조와 이유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